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에 사실은 상당히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봤지만 수학도 어떠냐면 53만 원으로 1등급을 받을 수가 사실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기본에 충실하면 자, 수학책 한 권만 제대로 사서 그렇죠? 그 책을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만 기본적으로 있다면 얘는 수학을 1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영어도 자기가 어떤 책을 한 권 사서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그 책을 갖다가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을 자기 스스로 익혀나간다면은 누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사실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타인 의존적이 사실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만약에 봐. 우리가 지금 램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램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램프가 있어서 램프한테 내가 소원을 이렇게 빌어. 네가 봐봐. 소원을 이렇게 빌면 소원을 이렇게 빌어서 내가 이 소원이 다 실현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거나 네가 스스로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목표를 이 실현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내가 어떤 램프란 요정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속 어떤 소원을 빌고 어떻게 하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것은 어떤 타인 의존적이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자기 주도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내 스스로 원하는 부분을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건 어때요? 자기 주도적이 사실은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어떤 부분이 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냐면 자,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힘을 길러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먼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네 10년 후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라. 네 10년 후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라. 자, 그리고 네가 만약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럼 직업 중에 어떤 걸 하면 제일 좋겠냐? 네가 뭘 잘할 수 있느냐?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떤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 가지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애들한테 이제 중학생, 요즘 애들 중학생도 그렇지만요. A4 용지 하나를 이제 숙제로 항상 주면서 이게 주면 A4 용지에다가 자, 이번 주 숙제는 이거야. 다음 요일까지 해올 숙제는, 다음 시간까지 해올 숙제는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째 애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한 장 다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이 한 장을 채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어떤 딱 뭔가를 딱 주고 그걸 답을 찾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거 문제를 푸는 데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계속 하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자기가 좀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되면 되게 힘들어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연습을 전혀 주지를 않아요. 몸을 단련시키려면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자, 수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호흡은 이렇게 하고요. 팔은 이렇게 막 저으면서 그때 다리는 이렇게 하고 몸을 몇 도로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춰야 몸에 물에 뜹니다. 이걸 내가 아무리 배운다고 해갖고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수영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부단히 연습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해봐야지 내가 어떤 몸도 건강해지고 수영도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라는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열심히 수영 기본 이론을 많이 배웠다 해갖고 그 사람이 좋은 수영 선수가 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물에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 수영을 왜 못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죠? 저자기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물에만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물에 떨지를 잘 못해요. 근데 아무리 수영책 보고 막 수영 강습 듣고 막 내 친구 수영을 잘하는 애들 막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해봐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럼 많은 연습을 해봐야지 사실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충분한 어떤 시간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애들 보고 이렇게 써봐 이렇게 하면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이렇게 막 짜증내고 뭐 화내고 신경질을 잘 안 내는데요. 숙제 내는데 뭐 한 2줄 딱 쓰고 치웠어요. 그럼 완전히 저도 이게 뚜껑이 살살살살 김이 살살살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불러요. 야, 이 도대체 뭐야 이게 하면서 응? 야, 니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놔봐. 니가 선생님인데 멀리서 한 1시간 반 만에 니 왔단 말이야. 왔는데 숙제라고 나는 니를 보는 기쁨에 왔는데 숙제라고 딱 내놨는데 애가 학생이 이렇게 이런 기분 나쁜 숙제를 딱 줬다 하면 니는 선생님이 돼서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야, 니가 한 10년쯤 지났는데 니 같은 애를 갖다 제자로 놔두고 있다 생각해봐라 임마. 기분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 지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 그때서는 좀 느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도 전혀 안 움직이는 애들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가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밑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지도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상대방을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걸 이때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네 봐봐라. 네 글자가 이게 뭐야? 요즘 다 컴퓨터 시대가 돼가 다 워드 치고 하지만 이게 글자가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나도 인격이 별로 안 좋아. 글자를 잘 못 쓰지만 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도대체 지렁이가 기가 있냐 뭐가 기가 있냐. 한번 봐봐라. 그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이제 애들이 조금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글을 쭉 쓰고 이제 생각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고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네가 만약에 램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만약에 10년쯤 지나면 뭘 하고 싶어 하는 그 한 부분을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봐요. 10년, 20년 뒤에 네가 그러면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그죠? 네가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준치를 자꾸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뭐 억지로 있잖아요. 막 생각을 해서 뭐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꼭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뭐 꼭 뭐 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돼야 돼.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너는 꼭 경찰이 돼야 돼. 너는 꼭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떤 기회를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똑같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듯이 정신도 그러한 훈련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육체는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면 되지만 어떻게 정신적인 엑서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내가 정신이라든지 마음은 생각은 어떻게 내가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 몇 번씩 해봤지만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애들 자체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어떤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아, 진짜 내가 요 정도로 있으면 내가 어떤 요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내 기준을 요 정도로 갖고 있으면 내 미래는 요렇게밖에 결정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짜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니 봐봐라. 응? 니 스스로가 지금 수학 점수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니가 그래서 지금 A반, B반, C반이면 한 C반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니 당장 2학년 돼갖고 시험 치면
등수는 안 나오겠지만 네 점수가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럼 네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질 거야. 그렇지?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네가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을 막 제시를 해 주죠. 그렇죠? 막 봐봐.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되고 이게 고등학교 되는데 초등학교 한 3개 정도가 중학교가 돼. 근데 여기서 낙오 없이 가. 그러면 네 점수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 정도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한 40%는 떨어지잖아요. 실업계 특성하고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상위권 애들 뭐 1등부터 60등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또 곱하기 3 내지 4가 되는데 네가 그러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정해질 거고 그 상황에서 네가 그럼 대학을 가고 이렇게 가는 부분도 네 미래가 거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단순히 뭐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다 이미 생각을 다 정해주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죠? 다 정해주고 답도 다 줘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 부분이 어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뭐 책임감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떤 인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자 어떤 뭐 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보면 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면 어떤 절제력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TV에서 이렇게 그 어떤 방영을 했는 걸 보면 자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뭐 전교 1등 하는 애하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한 뭐 하위권이 있는 애하고 둘이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는 내가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딱 마음을 정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시간 정도 자기가 목표치를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화가 와. 그럼 전화를 딱 안 받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막 전화가 계속 오면 나중에 전화기를 꺼놓는다든지 그렇죠? 어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필요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 자기가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는 어떠냐 하면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를 계속 시작하고 있고 그렇죠? 나중에 자기가 먼저 애들한테 막 카톡 보내고 메신저 막 보내고 나중에 또 보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애가 카메라에서 사라졌어. 나중에 보니까 애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왜 침대에 누워 있냐 이게 앉아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좀 편안하게 책 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할 수 없죠. 그럼 이런 애들은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어떤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먼저 트레이닝이 사실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막 학원 보내고 니 공부해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하면 애가 공부를 사실은 할 수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 할 거야. 우리 애는 보니까 공부를 안 해. 우리는 공부는 미리부터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엄마들부터 먼저 생각을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생각 자체가 어떤 뭐 물리학에서는 뭐냐면 창조주랑 연결이 돼 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인 생각이다. 창조주 자체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마가 먼저 애에 대한 기준치를 높게 갖고 있으면 일단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애에 대한 믿음이 일단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 이번에 빵점을 받아왔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당장 이걸 빵점을 받았으니까 학원을 바꿔야 되나 가해를 시켜야 돈도 없는데 어떤 선생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는 지금 빵점을 맞죠. 우리 애는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서울대학 갈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렇게 먼저
어렵죠? 속에서 불이 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사실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갖고 있으면 그 부분들이 조금씩 뭐가 됩니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무언의 암시가 애한테 주어지는 순간에 애도 그 사랑을 저절로 받아요.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어떤 것들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기면서 어떤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어떠냐면, 자, 봐요. 우리 딸내미가 국어를 되게 못해요. 받아쓰기를 치면 항상 잘 못 받습니다. 40점을 받아왔어요. 속 디벼지죠? 애가 4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속이 디벼집니까? 안 디벼집니까? 디벼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게 참 이상한데 시험지를 딱 보면 애가 4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게 한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10번 이게 쭉 있어요. 그러면 틀렸고, 맞고, 틀렸고, 맞고 이렇게 돼요. 근데 틀린 거 보면 뭘 틀리냐면 꼭 받침 하나 틀린다거나 이 마침표인데 뭐 느낌표를 찍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다 맞는데 한두 개가 꼭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야, 너는 이거 내가 아빠가 볼 때 이거 100점이야. 왜? 이거 니는 40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거 하나 틀렸는데 요거 하나만 바꾸면 전체는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니는 늘 실수하는 요것만 봐봐. 받침을 맨날 똑같은 걸 뭐 틀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문장 부호를 잘못 쓴다든지 띄어쓰기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이 40점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점 받은 그 결과만 보고 얘가 40점까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끼는 맨날 공부를 안 하니까 40점밖에 못 받지. 맨날 텔레비나 보고 말이야. 이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해주면, 야, 내가 볼 때는 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도 40점을 받아와갖고 야단 맞을 거면 생각했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니까 지가 봐도 맞거든. 틀린 게 별로 없잖아요. 아, 내가 요것만 늘 틀리는 거, 똑같이 틀리는 거 요것만 조금 살짝 바꾸면 자기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몇 점 맞을까요? 저는 뭐 좀 내심 뭐 80점, 100점 이렇게 생각했는데 60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한번 싹 따서 그래 60점. 다음 6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60점. 그 다음 60점 맞았어요. 어이구 잘했다. 오늘 또 틀린 거 보자 이렇게. 그 아빠 말이 맞아. 그때 했는데 그거 또 똑같은 거 또 틀렸어. 봐라, 이게 두 개는 더 맞췄는데 니 요거만 해서 다 맞아서 다음, 야, 이번에 봐봐. 60점 맞은 거 100점 맞으면 기본은 항상 똑같게 해서 틀리겠어요. 틀리지. 자기도 그렇게 이제 그 기본 학생 100점을 느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자. 자, 아빠랑 같이 가면 사진 찍듯이 한 번씩 딱딱 보고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는 이 80점을 받아옵니다. 그죠? 그 100점 받아와요. 그 100점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또 60점 떴더래.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애가 결국에는 어때요? 이게 오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걸 그 애랑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사실은 돼 있으면 애는 어떠냐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네 가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있잖아요. 자꾸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야, 40점 나와도 밖에 나가고 공부 못해도 밥 먹고 살까 쎄비렸어. 네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해도 돼. 공부 못해도 된다니까. 공부를 포기할 것만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때 뭐, 엄마가 나 공부 못해서 밥 먹고 살 수 있구나. 공부 안 해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러니까 애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절대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게 뭐, 절대 하실 거는 뭐냐면, 너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남보다 잘할 수 있어. 이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애 공부를 가장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꼭 머리도 니는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데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아. 꼭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뭐냐면 머리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반드시 결과가 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그런 무언의 암시를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가 하면 봐봐. 40점도 60점도 되고 80점도 되고 100점도 돼. 안 하니까 그렇지. 그죠? 만약에 애가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점수를 가지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네가 왜 이렇게밖에 못 나오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네가 텔레비를 만화를 너무 많이 봤지. 만화책을 너무 많이 친구랑 너무 많이 놀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자꾸 그 원인을 스스로 자꾸 찾아 나가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노력하면 잘할 수 있겠거니. 그래서 그렇게 하겠거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순간에 애가 바뀔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목표를 잡아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조금 내 엄마랑 내가 하나의 주파수를 맞춰서 이렇게 그 기준치를 자꾸 높여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게 이게 주파수가 같이 맞아서 같은 생각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엄청난 상승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한 5분 내지 10분 뒤에서 기다려주면 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기다려줄 때 애가 그 무서운 개도 지나가듯이, 그렇죠? 얘 인생에서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애 같으면 공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 모두가. 왜? 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애를 지켜봐 주신다면 애들은 그 시간만 지나면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뭐 우뇌가 발달하면 뭐가 잘하고 뭐 좌뇌가 그런 거 사실은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뭐 제일 그렇게 수학 못한다 했는데 나중에 되게 수학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학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막상 되니까 내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풀어요. 사람이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씩 하시면서 기다려주면 우리 애들은 다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 3년까지 이렇게 과정 자체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뭐 난이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를 다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과 어떤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안 할 뿐이에요. 자기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만 조금씩 가져주고 엄마 스스로가 기준치를 좀 높이고 애들 스스로 기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은요. 애들은 스스로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게 일단 코칭이라는 코론부터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선수들도 자기들 개인적인 능력은 다 뛰어나지만 어떤 코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이끌어주는 코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의 실력들을 많이 발휘할 수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것도 애들이 어떤 자신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학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코치가 있으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습 코치의 역할이고 학습 코칭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바깥에서 선생님들이나
어떤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코치가 되면 제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습 코칭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개념들을 부모님이 알아서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애들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하면 가장 최고의 학습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학습 코칭 그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고, 오늘 강의도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코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안내들을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내 아이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엄마가 코칭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엄마는 제2의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아이가 움직이게끔 하는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저에게는 참 유익했어요.